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은 제가 제목을 메멘토 중앙일보라고 했는데 중앙일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멘토가 그거 아니냐? 그 단기 기억. 기억상실. 네. 나중에 나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시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요. 추 장관은 지난 10월 22일부터 감찰을 연이어 지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윤 총장이 라임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검사 비위,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수사 덮으려 했다는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다음에 언론사 사주 만남, 요거 중앙조선 그 사장들 만난 거, 요런 거에 대한 감찰 지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언론이 지금 또 윤석열 몰아내기다,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초유의 검찰총장 직접 감찰, 윤석열 몰아내기 본격화, 이정구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윤 총장을 집중 공격했다. 이들은 윤 총장이 밤에 정치를 한다. 수많은 검찰총장들이 마음속 얘기를 하지 않고 사표를 썼다고 말했다. 사흘 뒤인 29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해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법무부 감찰 결과가 나오지 않아 해임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이르다고 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청와대에 윤 총장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게 무슨...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않아요? 윤 총장이 지금 이 이상한 그 논란에 많이 휩싸였잖아요.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여권 사건인 줄 알고 언론이 막 터뜨렸는데, 갈수록 이제 현직 검사들, 당시 현직 검사들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관련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언론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윤 총장도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감찰 지시를 한 건데,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사실 해임 사유뿐만이 아니라 법적으로 윤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원론적인 얘기를 가지고 몰아내기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 법조 기자들 인식 어제 방송에서 확인을 하셨잖아요. 네. 뭐 그거 보셨으니까 어떤 건지 그거 감안하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되는데, 요거를 이제 다른 신문도 일면에 제목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일면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동아, 추미애, 초유의 대면 감찰로 윤석열 사퇴 압박. 세계일보입니다.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추미애 노골적인 망신 주기. 서울신문입니다. 윤 감찰 위해 평검사 보낸 법무부, 대놓고 망신 주기. 국민일보입니다. 법무부 오늘 윤 감찰, 대검은 형식과 쳐라. 뭐 사상 초유라고는 막 썼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윤석열 총장만큼 사상 초유의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없어요. 이게 다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법무부도 사상 초유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한데, 그리고 평검사가 방문한 게 이게 망신주기인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 뭐 부장검사가 가서 그 검사해야 돼? 내용 확인하러 가야 돼? 아니야. 부장검사가 와도 뭐라고 할 거야. 장관이 가야 됩니까? 아니요. 오라고? 장관이 오면은 대놓고 압박하고 협박했다고 그럴 거야. 어떻게? 뭘 해도 깔 거야야. 일단 네. 이번에 감찰을 간 이유에 대해서 네. 법무부가 밝혔어요. 자, 라임 사건 비위 은폐.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신문 검사들 셋이 동시에 룸빵 갔잖아. 심지어 그 술값 영수증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간 적 없다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걸로 되고 있잖아. 거기에 야당 정치인 사건 처리 의혹. 그러니까 그 뭐 지금 야당이니까 저쪽 있는 데서 있는 정치인들 처리 의혹 덮었다 이런. 이거 보기에 이제 나경원도 포함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언론사주 면담 만났다잖아. 만났어요. 만난 부분. 그다음에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처리했던 경우에 대해서 자, 네가 여기 연관돼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진술을 듣겠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다오. 당시에 라고 보낸 책임자였으니까. 거잖아.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당한 수사 자체도 배제받아야 될 면책 권한이 있냐고, 지가. 선출직도 아니고 면책 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개 똑같은
그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있어서 상부에서 감찰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받는 게 정상인 거지. 당연하죠. 아니 지금 특활비 많이 쓰면 뭐 돈만 많이 쓸 수 있으면 감찰도 받으면 안 돼? 아니 자기는 어떻게 하나도 뭐 아무것도 견제를 안 받아요. 검찰총장이 원래 이런 데였어요. 좀 오전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검으로 또 보냈습니다. 또 오후 되면 또 날릴 거야. 미치겠다. 추미애 고집스럽게 또 조사 강행, 감찰 강행에 네. 뭐 파고까지 가는 뭐 법무부 이따위로 기사 쓸 거라고 또.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중앙일보 여기서 나와야 돼요. 중앙일보 기사는 좀 다릅니다. 네. 평검사가 윤석열 바꿔라 전화. 오늘 초유의 대면 감찰 통보. 김민상, 정유진, 강광우 기자.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운영지원과에 윤 총장 대면 조사를 19일에 시행할 예정이니 사무실과 집기를 준비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감찰 사안이 무엇인지 누가 조사를 하는지는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찰 업무를 맡은 평검사 한 명도 이날 2차례 전화를 걸어 조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평검사는 윤 총장의 비서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아니 근데 이 제목을 보세요. 평검사가 윤석열 바꿔라 전화 이거예요. 그랬을까? 제목이. 평검사가 전화해가지고 검찰총장 비서한테 윤석열 바꿔라고 통화를 했을까? 야, 정말 그런 배짱 있는. 아니 근데 제목 이렇게 써있다니까. 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깜짝 놀라서 클릭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읽어주셨다시피 윤 총장을 바꿔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예요 기사는. 더 가관이네. 상관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이에 비서관이 상관이 누구냐고 묻자 박은정 사법연수원 29기입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추 장관의 측근이며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남편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엔 검찰개혁 정책을 짜는 역할을 했다. 야, 상관을 물어보니까 일단 그 담당 감찰관인데 이 양반이 측근이다라고 하는 뭐 확인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이 측근이다는 걸 가는데 남편이 또 조국이랑 연결돼. 이렇게 생각하면 조국이 이 측근을 통해 가지고 측근의 부인을 통해 가지고 감찰을 해 가지고 지금 윤석열을 핍박하고 있다. 해서 윤 총장 윤석열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소리예요. 평검사. 그래서 그 위세를 믿고 야 성현이 좀 바꿔주이소 이랬다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왜 그렇게 재수없는 건 다 경상도 사투리로 해? 기분 나빠. 알았어. 자, 그다음 서울 말락. 다음 부분 읽어보세요. 네. 앞서 이날 전화를 건 사람을 포함한 평검사 2명은 17일에도 불쑥 대검을 찾아와 윤 총장 면담을 요구했다. 불쑥. 좋은 단어다. 네. 이들은 19일 오후 2시에 대면 조사하겠다는 일정이 적힌 밀봉 서류 봉투를 윤 총장에게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이에 대검 측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밀봉된 봉투도 그대로 돌려줬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갑자기 조사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고 직접 면담을 요청하는 감찰 방식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평검사 감찰 때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윤 총장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네. 그럼 우리 영화 다 거짓말이야? 뭘요? 지금 우리 드라마 보고 영화 보면 감찰하러 왔을 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그렇죠. 조사실 가시죠? 네. 끌고 가고 지들 마음대로 감찰하던데? 그렇죠. 니들 어디서 나왔어? 다시 올 거야. 그러고 가던데? 그럼 다 드라마 거짓말인 거였어? 자, 네. 이게 다 보면 아까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예. 앞서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은 16일 윤 총장의 비서관에게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 메신저를 통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날짜를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은 담당관실의 일정 조율 요구가 일방적이라고 보고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게 말이 돼? 아니 감찰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무작정 가서 너 이리 와 끌고 온 것도 아니고 날짜 좀 줘서 만납시다라고 하니까 날짜를 달라는 자체가 모욕이야. 모욕이야. 이런 대답 안 해.
그러자 법무부가 윤 총장 아내와 장모 의혹,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감찰 지시 이후 지방검찰청에서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온 평검사 2명을 보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윤 총장의 비서관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감찰 조사가 아니라 방문 조사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게 진짜 웃긴 게 제가 메멘토라고 했던 게 뭐냐면 이 기사 뉘앙스만 보면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모욕을 줬다는 식으로 썼어요. 보면은 근데 웃긴 건 기사가 시간이 거꾸로예요. 18일, 17일, 16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8일에 전화해서 윤석열 바꿔라가 돼 있고 17일에 누가 갑자기 찾아왔어. 그리고 16일에 메신저를 보냈어. 근데 이게 시간 순서를 그대로 제가 돌려볼게요. 자,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포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화개장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로 갈 거는.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먼저 법무부가 16일에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로 감찰 대면 조사를 요청을 합니다. 윤 총장한테. 근데 쌩까임 당하죠. 근데 대검이 쌩을 깠어요. 윤 총장이 쌩을 깐 거겠죠? 그러니까 17일에 추 장관이 검사 2명을 보냅니다. 서류를 밀봉해서 들고 왔어요. 근데 이거를 중앙일보는 불쑥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다짜고짜라고 씁니다. 전화 안 받으니까 이메일 답 안 하니까 사람 간 거잖아. 자, 그런데 또 쌩을 깝니다. 돌려보내서 사람을. 그러니까 18일에 전화를 합니다. 아니, 계속 메신저도 대답을 안 해. 사람을 보내도 돌려보내. 그러니까 전화로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하니까 윤 총장 바꿔달라고 했는데 누가 보면 진짜 윤석열 바꿔라 이렇게 한 줄 아는 그런 제목을 써놨어요. 중앙일보는. 이게 어떻게 윤석열 바꿔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난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따옴표를 누가 이따위로 씁니까? 이거 쌍따옴표로 쓴 거예요. 국어를 몰라. 아무튼 녹취록 갖고 와. 윤석열 바꿔라 그랬는지 녹취록 갖고 와. 기록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기사에서는 윤 총장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또 쌍따옴표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엉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목을. 아니 그럼 만약에 문 대통령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 제목 문재인 바꿔라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슨 기사 제목이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중앙일보의 김민상, 정유진, 강광호 기자입니다. 자, 얘들 그러면 법조 기자지? 네, 그러겠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간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순서상 뭐가 문제가 되는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없는데? 이게 메멘토처럼 앞뒤로 순서를 바꿔놔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썼는데 보세요. 법무부는 미리 몇 번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몇 번이나 쌩을 깐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야 되죠. 근데 이 기사는 시간을 뒤집어서 아무 일도 아닌 걸 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멘토라고 하는데 메멘토 아시죠? 메멘토가 2000년에 나온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인데요. 선행성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에 걸린 주인공이 겪는 이야기인데 주인공이 이게 먼 과거는 기억하는데 지금 막 벌어진 일은 기억을 못해요. 몇 분 있다가. 그래서 영화가 시간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로 갑니다. 기억나는 게 오래될수록 기억나니까. 네. 그래서 뒤로 가면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냥 지나가면 별일도 아닌 일을 이게 편집을 뒤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굉장히 큰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이 그러니까 이게
중앙일보가 시간 역순으로 이 기사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기사를 이제 소설도 모자라서 영화를 쓰는 거죠. 영화 편집을 하는 거예요. 영화 편집을 한 거죠. 역순 편집. 어우. 조국 장관 그 중앙일보 시간은 조사한다고 거꾸로 흐른다. 압수수색 간다 그러면서 막 청와대도 막 가서 들이밀고요. 사전에 예고도 안 하고 일단 영장부터 쳐갖고 들어가갖고 까겠다고 했죠. 당연히 거부하니까 그 영장 갖고서 영장 들고 들어갔는데 거부당했어. 이러고 언론 플레이했죠. 조국 장관이 현직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과 본인에 대해서 특별히 사전에 예고 없이 지들 원하는 대로 막 불러다 댔거든. 다 털었어요. 그때 생각나십니까? 조국 장관 지명할 땐가? 그 순간 뭐 몇십 군데 바로 뭐 다 털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한 의혹을 가지고 거기에 장관이 수사권까지 발동을 해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신저도 안 받아, 사람이 가도 안 받아,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래 놓고 이거 자체를 모욕죽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검찰의 문제는 원래 이런 놈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언론이 이렇게 법조 기사라는 것들 이걸 쓰는 게 어제 94% 애들이 거의 검찰 직원인 거야, 이 정도 되면. 아니, 그리고 어떻게 왜곡을 해도 이렇게 왜곡을 합니까? 월급을 검사들한테 받나 봐요. 검사들이 돈 걷어서 기자들한테 월급 주나 봐. 그러니까 룸빵에서 받은 봉투를 나누네, 기자하고 나누는구나. 그리고 룸빵에서 먹을 때 옆방에서 한 상 따로 차려줬을 수도 있어. 그리고 원래 기자들하고 검사들하고 술 잘 먹어요. 네. 잘 어울립니다. 뭐. 네. 아무튼 이렇게 시간 순서도 아니고 시간 역순으로 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검찰총장에 대한 모욕으로 쓰는 언론을 보면서 중앙일보한테는 소중한 자산이거든. 중앙일보가 진짜 열심히 노력한다. 영화까지 쓰고 있다. 네. 지금 중앙일보가 윤 총장을 빨아주는 거, 이렇게 보호하는 거,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네, 그만두고 나가갖고 정치권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패대기 쳐서. 네, 앞으로 맨 우측에 설 그 정당의 걸음으로 쓰일 사람이 윤석열인 거예요. 지금 기분 좋다고 좋아하지 마. 지금은 이용당하시는 거라는 거. 그리고 기자들 좀 싶고요. 엔간히 쓰세요. 다른 데는 다 시간 순서 썼어요. 근데 평검사 가지고 뭐라고 한 거거든. 그리고 뭐 초유일이다 이런 거 뭐라고 한 건데 중앙일보는 18일부터 써서 윤석열 나와라 뭐 바꿔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희한합니다. 하여튼 그 소설 능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유명 영화의 시나리오를 메멘토 기사에 적용한 중앙일보 고생했어. 네.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의 필력을 최고 가치로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의 DNA 필력하고 중앙일보의 영화 시나리오 필력 업계 최고로 쳐드리겠습니다.